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의 주식을 사랑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영입니다. 와,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소리를 지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딱 이런,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왜 이런지, 도대체 어디까지 빠질 건지가 굉장히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이건희 회장이 뭐 별세를 했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지만,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 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런 내용 싹 버리고 확실하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핵심만 딱딱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에게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장이 떨어지면서 분명히 손실을 보고 있는 개인 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확실하게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고 아무것도 얻어가지 않으신 것 자체가 문제예요. 돈을 잃었으면 뭔가 얻어갔고 뭔가 발전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성과도 없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 첫 이탈 패턴, 이동평균선 첫 이탈 패턴. 최근에 이제 60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120선을 이탈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분명히 코스닥이 120선 이탈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왜 떨어지는지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자, 다들 아실 겁니다. 이거 워낙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정말 아실 겁니다. 보시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는 부분은 바로 대주주 3억 요건입니다. 대주주 3억 요건. 이거 지금 기재부에서 미치도록 이런 고집을 피워서 우리나라만 겁나게 떨어집니다. 이건 난리 부를 수도 아니에요, 진짜. 저는 정말 이 기재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정말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주주 요건 3억을 왜 지금 건드립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왜 지금 건드냐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또 많이 올랐고, 그 다음 코로나 사태로 때문에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많은 이런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상태에서, 경제가 힘든 상태에서 왜 지금 건드냐고요. 저 이런 걸 보면서 홍남기 이제 그 총리가 전 솔직하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세력과 한패인가? 왜냐면 당연히 시장은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지면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대주주 요건 3억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발표를 하다 보니까, 뭐야? 시장의 하락을 원하는 사람, 시장의 세력과 한패인가? 시장을 일부러 떨궜다가 시장의 세력들이 다시 매집하게 도와주는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주 요건 3억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영상이 저는 뭐 유명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식을 하는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개인 투자자 인구가 700만 명입니다. 700만 명. 700만 명인데 그렇게 지그들 맘대로 바꿔도 될 그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그들 맘대로 바꾼다고요. 우리 개인들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홍남기는 한 번도 주식 투자 한 적 없다면서요. 우리 개인들한테 물어본 적 있냐고요. 상당히 전 그렇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을 제대로 살려본 적이 있냐고요. 전 굉장히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불만사항이고, 일단 보시면 대주주를 지분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따지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대주주라는 게 뭡니까? 대주주. 그 회사의 대주주.
가장 지분율이 높은 주주, 대주주잖아요. 근데 지분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따지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굉장히 미개한 정책이고,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거래세도 내야 되고, 플러스 양도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 이렇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 그 주식시장은 점점 안 좋아질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를 떠나서 어디로 간지 알아요? 미국 시장으로 갑니다. 테슬라 투자하고 안전한 구글이나 이런데 배당받으러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더러우니까. 미국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측면도 있잖아요. 좋은 기업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빼면은, 삼성전자, LG생활건강 이런 거 빼면은 쭉 계속 올라간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책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으로 다 가겠다는 거예요. 더 안전하고. 그 우리나라에 투자해야 될 메리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장은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이 부분은 저는 일단 이제 대주주 3억 요건,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분석, 이 두 가지로 가겠습니다. 대주주 3억 요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야에서 전부 반대를 하니 분명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거보다는 좀 더 나은 것으로 통과가 될 것 같긴 한데 3억으로는 통과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시장의 하락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왜? 저게 만약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확률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00%는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난다면 주가는 급반등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기술적인 분석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때 해드렸을 때 이 두 개의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여기와 그 다음 여기. 근데 820, 30포인트보다는 750, 760포인트가 굉장히 조금 더 강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구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쭉 떨어진다면 한번 단기적으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한다면 750에서 760포인트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그리고 강력한 지지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750에서 760 요정도 구간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750 이하로 훅 떨어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투매가 나오더라도 일단 월봉상 10선, 월봉상 10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월봉상 10선이 깜장색입니다. 그래서 월봉상 10선 정도까지는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한 730, 많게는 710 정도 훅 떨어졌다가 훅 올라오는 이런 여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 만약에 이제 훅 떨어지면서 750도 깨버리고 730, 710까지 떨어져 버린다면 한번 단기적인 급반등을 노리면서 쭉 한번 매집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잘 보세요. 자, 여기 파란색 선이 21선입니다. 21선인데 파란색 에메랄드를 파란색으로 바꿔버릴게요. 보시면 21선 이탈하고 급반등 이렇게 하죠. 이탈하고 급반등 하죠.
이탈하고 급반등하죠. 원래 이동평균선을 한 2번 정도까지 이탈할 수 있겠지만 3번째 이탈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거의 마지막 파동이에요. 마지막 파동. 2번 정도 이탈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3번째 이탈하고 다시 급등했다. 이건 마지막 파동입니다. 그럼 60일선 그 다음 이탈했죠. 노란색 선. 그 다음에 120일선 이탈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과거에도 보시면 20일선 이탈해서 다음날 급반등. 이탈하고 나서 며칠 뒤에 급반등 나오죠. 이탈하고 나서 다음날 급반등, 다음에 또 떨어지다가 지지받고 급반등 쫙 하죠. 그 다음 이탈했다가 다음날 갭상승했다가 급반등 또 나와죠. 그러면은 분명히 120일선 이탈했기 때문에 또 한 번 급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방향성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일 만약에 120일선 아니다. 내일 만약에 갭상승 이후에 이제 120일선 저항받으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21선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121선을 그러니까 갭상승, 내일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서 121선 여기 딱 저항받고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121선 저항 이후에 급락할 수도 있음.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내일 미국장이 급락해서 마감했고 내일 개파락을 했다. 개파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750에서 760포인트 정도 확 찍고 밑꼬리 달고 쫙 올라 버리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750이면 여기고요. 760이 여기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개파락 이후에 확 떨어졌다가 쭉 이제 급반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내일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나온다면 이제 만약 수익 보고 있던 이제 종목들은 갭상승 했을 때 매도하세요. 일단 매도하시고 750에 760 정도까지 하락할 때까지 대기하십시오. 대기했다가 750, 760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분할 매수 진행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시장의 하락에 대한 정도를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당일날, 그러니까 전날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날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음날에 갑자기 이제 초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갭상승 이후에 120에서 저항받으면 쭉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 보던 거 매도하고 나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하락에 대한 정도를 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락에 대한 정도를 보면서 이게 50포인트, 60포인트까지 이탈 나오면서 월봉상 10선, 월봉상 60선까지 떨어질 하락의 강도인가 강도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이게 뭐냐면 750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급반등이 나온다가 아니고 투매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투매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투매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쭉 떨어졌다가 쭉 급반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50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분할 매수 들어간다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의 강도, 하락에 대한 강도를 지켜보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좀 낫다.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할 매수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하락에 대한 정도를 봐야 된다. 그리고 개파락한다. 그러면은 아침에 분명히 투매성 물량이 나올 것입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750에 760 정도까지 하락이 나오는 것을 지켜본 뒤 밑꼬리 달고 슬슬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는 걸 지켜보고 분할 매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방향성은 갭 상승한 다음 매도하고 밑에 다시 잡아라. 두 번째는 갭 하락 이후에 밑에 잡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1번보다는 2번의 경우가 상승이 조금 더 길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121선 급반등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1번은 갭상승 나오면서 급반등에 대한 에너지를 조금 썼습니다. 좀 쓴 거예요. 근데 2번의 경우에는 급반등 패턴에 대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 한 번 더 하락한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 더 하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이제 보시면 저는 이게 그냥 헤드앤숄더 돌파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헤드앤숄더 돌파 지지 올라가는 패턴. 근데 만약에 지수가 이까지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750포인트대를 저항을 받는다면, 저항 맞고 다시 올라가주지 못한다면, 만약에 이탈 나왔다가 저항 맞고 올라가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하락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때부터는 쌍고점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쌍고점. 쌍고점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750포인트를 종가상이라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750에서 760포인트를 종가상 지켜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종가상 지켜주지 못한다면, 주지 못하고 저항받으면 이거 매도해야 됩니다. 왜? 시장 추가 폭락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왜? 이게 쌍고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 피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언제 어떻게 피해야 될지 최대한 알려드릴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양면성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750포인트를 종가상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건 시장은 분명히 추가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에 어떤 분들이 환율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말씀하셨는데,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서는 잘 보세요. 환율 지금 차트 보시면 환율은 굉장히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1120원대인가 그렇죠? 지금 환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차트 보면 1127원입니다. 1127원. 1127원인데 잘 보세요. 환율은 언제까지나 많이 계속 떨어질 수 없습니다. 환율은 1127원. 일단 환율은 어디까지나 언제까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영원히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하락이 단발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미 연방에서 유동성을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늘리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겠죠. 그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책이 실시된다면 분명히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푸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트럼프보다는 중국에 조금 더 이제 친화적이겠죠. 트럼프보다는. 그래서 아마 트럼프보다는 문제를 덜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위안화가 강세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거, 일단 대선 끝나고 경기부양책 대충 나오고 유동성 공급 이제 뭐 끝나면 어떻게 돼요? 환율은 다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면 시장이 떨어질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잘 보세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차트를 한번 보셔야 돼요. 환율의 월봉 차트입니다. 환율 월봉 차트인데 지금 가격대에 제가 줄을 그어 놔봤어요. 어때요? 과거에서부터 지금 가격대에서 오래 못 머물죠. 쭉 떨어졌다가 못 머물죠. 급등하고 떨어졌다가도 급등하고 떨어졌다 급등하고 떨어졌다 급등하죠. 많이 오래 못 머물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차피 환율이 많이 떨어져 봤자 1050원대예요. 아무리 많이 떨어져 봤자. 그래서 어차피 환율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제 주변에서는 실제로 환율을 투자하겠다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사놓으면은 분명히 이제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달러가 강세가 돼 있겠죠.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해보셔도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코덱스 인버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런 것들도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상당히 이런 것들 당연히 어느 정도 한 5,000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25%고요. 6,000원까지 올라간다면 50%고요. 7,000원까지 올라간다면 70%입니다. 8,000원까지는 100%입니다. 언젠가 시장 한번 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또 떨어질 가능성이 언젠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인버스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여튼 결론은 코스닥이 이제 760, 750 정도에서 바닥 테스트가 나올 것이라 예상되고요. 121선 급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아까 알려드렸던 시나리오 두 가지 있죠. 1번과 2번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시장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로 힘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최대한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까지, 시장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최대한 매일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제가 이런 시황 영상을 꼭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개인 투자분들 힘내시고 이 주시장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형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